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손태천 선생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남기고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충분한 학습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번 주에 이어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 두 번째 내용, 즉 가모프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 헬륨이 생성되기 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그 개수비가 14대 2로 출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헬륨이 생성된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헬륨 원자핵의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의 한 개의 질량에 비해서 4배 무겁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 12개하고 그리고 생성된 헬륨 원자핵 1개를 질량비를 따져보게 되면 결국 질량비가 12대 4가 되니까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을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 추정한, 즉 가모프가 추정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량비가 그 우주에 존재하는 그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실제 질량비가 3대 1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었죠. 다시 한번 그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은 아마 그 전번 주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여기에 이제 가모프의 우주론이 있지 않습니까? 가모프의 우주론은 우주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팽창되어 갈 것이고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 즉 밀도죠. 이 밀도는 이제 감소한다. 그리고 온도는 계속해서 팽창되면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 준 증거 첫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 됐을 때 우주 전역으로 쏟아져 나온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주 전역을 또 돌아다닐 텐데 가모프는 이제 오늘날 이 우주 배경 복사 그 원자가 생성되면서 우주 전역으로 쏟아져 나온 빛은 온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로 발견될 것이다. 즉 3켈빈 정도로 낮아진 빛으로 발견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모프의 예측을 증명해 준 2명의 과학자가 있죠.
그 두 명의 과학자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도가 많이 낮아진 상켈빈 정도의 전파가 오늘날 우주 전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윌슨과 아노 펜지어스라고 하는 두 명의 과학자입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가 지상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온도가 많이 낮아진 상켈빈 정도의 빛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모프가 예측한 대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가모프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3대 1일 것이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도 오늘날 3켈빈 정도의 빛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오늘날 계속해서 채택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빅뱅 후에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8만 년 후에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됐을 때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오늘날 3켈빈 정도로 낮아진 빛으로 관측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이 예측을 아노 펜지어스하고 로버트 윌슨이 지상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을 채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펙트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을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처럼 연속적인 색깔의 띠 또는 여기처럼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색깔의 띠 또는 색깔 있는 선으로 나타나는 그 색의 띠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색깔의 띠, 색의 띠 나와 있죠.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나타나는 색의 띠죠. 띠. 이 띠가 바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원소의 종류 또는 그 원소들의 질량비를 파악하는 데 스펙트럼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그 색의 띠의 선의 폭입니다. 띠의 폭은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소의 질량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한번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탐구를 보시면요. 수소 방정관을 관찰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먼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고온 고체의 빛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분광기를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타납니다.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 고온 고체의 빛을 저온 기체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저온 기체들이 고온 고체의 빛에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흡수해서 검은색 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흡수 스펙트럼은 그 색깔 있는 띠가 아니라 검은색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유는 저온 기체들이 이 고온 고체가 내는 빛에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온 기체들을 분광기에 직접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색깔 있는 색의 띠로 나타나요.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고온 기체들이 특수한 파장의 빛을 방출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떠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 검은색 이 선의 폭은 그 원소의 밀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태양 주변의 기체들이 어떤 기체들이 존재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태양 주변의 기체들이 특정한 파장의 태양빛을 흡수해서 이처럼 검은색 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는 이제 고온 수소 기체, 고온 헬륨 기체, 고온 나트륨 기체, 고온 칼슘 기체들이 그 특수한 파장의 빛을 방출해서 색깔 있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그 태양 주변의 저온 기체들이 태양의 빛을 흡수해서 특정한 파장의 태양빛을 흡수해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지의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죠. 미지의 별은 고온의 어떤 상태인데 이 미지의 별 주변에 기체들이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미지의 별 주변의 기체들이 이 미지의 별빛의 특수한 파장을 흡수해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기 저온 기체든 고온 기체든 기체의 종류가 같다면 여기 이렇게 기체의 종류가 같다면
스펙트럼의 위치, 그 다음에 개수, 선의 폭, 이건 똑같습니다. 이 기체의 종류가 같다면. 저온 기체든 고온 기체든 기체의 종류가 같으면 스펙트럼의 위치, 개수, 선의 폭, 이건 같이 나타나요. 이게 스펙트럼의 특징이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조사해 보면 그 별빛 주위에 어떤 기체들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낼 수 있어. 또 스펙트럼의 어떤 선의 폭, 이 선의 폭을 보면 원소의 밀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가, 또 그들의 질량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 그리고 원소의 밀도를 파악해내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거는 별 주변의 대기 성분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흡수 스펙트럼은 대기 성분 기체들이 그 별빛의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개념 정리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빅뱅 후에 원자가 만들어진 과정,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했죠. 최초의 입자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양성자, 업, 다운 커크로 이루어졌고, 중성자, 업, 다운 커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원자핵, 빅뱅 후에 3분 후, 원도는 10억 켈빈인데, 숫자는 안 외워도 되고요. 3분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3분 후에 원자핵이 형성됐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빛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는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자가 이제 그 빅뱅 후 38만 년 후, 그때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비로소 빛이 우주 전역에 쏟아져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투명한 우주로 바뀐 거죠. 투명한 우주로 바뀐 거다. 빛과 물질이 분리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8만 년 후 3000 켈빈, 이 온도는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숫자.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양성자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양성자는 11H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있었죠.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 오늘날 3켈빈 정도로 낮아진 그 전파 형태로 발견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우주 전역에 수소와 헬륨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빅뱅 우주론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가모프의 예측이 증명되어서 빅뱅 우주론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 물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는 빅뱅 우주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와있네요.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초기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를 이용해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와 똑같았다. 무엇을 확인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졌냐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 선의 폭을 조사해 보면 선의 폭은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조사해 본 결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모프의 예측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물론 여기 한번 적어놨어요.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어요.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입니다. 이때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는 점점 이렇게 팽창되고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는 점점점 팽창되어 가고 있고 점과 점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되어 가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입니다. 첫 번째, 고온 초고밀도 상태, 빅뱅 대폭발이 있었죠. 팽창합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밀도는 부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우주의 온도도 점점 식어갈 것이다. 우주의 총량은 항상 질량은 일정할 것이다. 이게 가모프의 우주론이죠. 자, 빅뱅 후 3분이 지난 후 원자핵이 처음 만들어졌고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 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빛의 진행을 방해한 전자들이 원자핵에 붙잡혀서 원자가 만들어진 그 시기는 빅뱅 후 38만 년 후다. 그때 온도 3000 켈빈. 온도를 외워주시고 숫자 38만 년 외워주시고 이때 빛과 물질이 분리된 투명한 우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모프가 예측한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로 출발을 해서 오늘날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질량비가 3대 1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오늘날 계속해서 빅뱅 우주론을 채택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우주 팽창론의 증거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도플러 효과도 있고 허블의 외부 은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본 결과 적색 편의 현상 이런 것도 우주 팽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꼭 숙제라기보다도 우주 팽창론의 증거로 도플러 효과와 허블의 외부 은하 스펙트럼을 관찰한 결과 적색 편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그 우주에서 존재하는 원소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